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4년 7월 14일 7월 두 번째 주 주간 투자 전략 2부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 잘 쉬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또 보니까 또 미국에서는 또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도 있고 좀 어수선합니다. 네, 이런 쪽에서 일단 큰 이상은, 건강에 이상은 없으신 것 같아서 다행이고요. 네, 그래도 참 오묘한 시장인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여러가지 또 권력에 대한 여러가지 변화, 그리고 또 그에 따른 암투 뭐 이런 게 또 미국에서도 벌어지고 있구나. 미국도 참 다이나믹한 나라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런 쪽에서 이번 주 시장 흐름들 한번 전망해보고 그리고 또 대응해야 될 섹터 종목들 한번 찾아보는 시간, 그렇게 2부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끝난 미국의 나스닥 흐름이나 S&P 500 동향을 보게 되면 상당히 그래도 다이나믹하게 움직였네요. 예, 그리고 특히 다우지수가 생각보다 전고점을 훅 넘어가려고 시도하면서 센 쪽은 다우지수, 특히 지금 그동안 많이 좀 고통 아니면 좀 위축을 받았었던 쪽은 오히려 좀 강한 편이고, 나스닥은 그동안 많이 올랐다. 그런데 그 많이 오른 거를 이제 또 한 번 더 가겠느냐 라는 쪽인데, 약간 제일 묵직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동안 미국에서도 한참 지금 분위기가 나오는 모습은 소외되었던 종목들에 대한 변화가 가장 강하고, 거기다가 금리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았다 라고 하게 되면 금리가 이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하락한 쪽으로 가닥을 잡기 시작하면서 거기다 올 수 있는 나머지 섹터들에 대해서 점점 재조명, 재관심, 이게 지금 나오고 있는 분위기다 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많이 올랐던 밑에 그 기업 역시 계속 갈 거야 라고는 하지만 탄력들이 떨어지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시장이 바라보는 거는 이제 금리, 이제 거의 금리나 올해 한 2번 기정사실화 된 것 같고, 특별한 데이터 나쁘지 않게 되면 이어지는데 나올 수 있는 변화를 가장 많이 신경 쓰고 있다. 여기에 이제 포인트가 맞춰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추가적인, 지금 먼저 7월달부터 벌써 기미가 나오기 시작했던 게, 그때부터 가장 먼저 움직인 게 바이오 쪽이었고, 거기다가 2차전지도 이제 고개를 들기 시작하고, 나머지 섹터들이 서서히 부각을 받고 있는 게 이런 쪽에 우리도 변화가 들어오고 있구나 라는 쪽이고,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그동안 부각을 받았었던 뭐 반도체나 그리고 또 수출 주도주 쪽들은 당연히 힘을 잃는 게 맞겠죠. 수출 중심의 주도주. 네, 근데 여기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될 게, 그렇다고 지금 금리 인하가 된 것이냐, 아니다, 금리에 대한 기대감이다. 네, 근데 막상 금리 인하 되면은 오히려 출렁일 수는 있겠죠. 네, 그런 쪽에서 막상 지금 현재 실적과 숫자를 보여주는 쪽이 어디냐라고 하게 되면 일단 분명 이쪽이겠죠. 근데 그게 최근에 좀 올라오다 보니까 조정을 받았고, 그러면 반대로는 지금 시점에서 이런 금리 인하 기대감의 수혜주들은 이렇게 올라오고, 나머지들은 조정을 가다가 조정을 받고, 그럼 여기서 저희가 택해야 될 액션은 뭘까요? 네, 확실한 숫자가 근데 찍혀 있고 이거 숫자는 아직 모르겠고, 그러면 딱 구분을 가게 되면 역시나 반대로 보게 되면 이쪽으로 가는 거 좋습니다. 시장에서 계속 주도를 하는 거 좋겠는데, 그만큼의 하락하는 폭이 여기 반도체나 수출 중심 쪽으로 들어온다.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노려야 될 쪽은 일단 당장은 여기일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다들 그러면 바이오 쪽 열심히 또 얘기하고 있죠. 다 내가 추천했다, 다 이거 내가 말한 종목이다. 근데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 또 바이오주의 특성상을 봤을 때는 굳이 제가 보기엔 대응하기에는 썩 좋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처음부터 진입해서 같이 따라 올라가서 같이 움직이면 좋겠다라고 보지만은, 저희가 보통 바이오주를 그렇게 매매합니까? 예, 바이오주의 특성은 한번 턴에서 올라가게 되면 계속 가는 건 맞겠지만은 어중간한테 들어갔다, 조정 한번 고점에서 크게 나온다, 또 다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바이오주 뭐 2차전지 관련된 쪽이 안 좋다가 아닙니다. 근데 제가 대놓고 여기서부터 이런 종목 이렇게 가자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는 거는, 그나마 성과 날 수 있고 그나마 시장에서 생각보다 좀 약간 어떤 오해가 좀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 쪽으로는 뭐 ST팜이나 그리고 또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일단 관심권을 둔다고 하더라도 지금 뭐 펩트론 좋으니까 지금부터 계속 제가 보기엔 펩트론은 지금부터는 챙겨 가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뭐 인벤티지에 마찬가지로 많이 올랐습니다. 그거를 좀 감안하면서, 특히 이게 또 부각받으면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가장 강점 있는 게 뭡니까? 분봉 매매를 통해서 그때그때 이번에
이쪽도 강하다 그러면은 대응하시는 거 괜찮아요. 대응하시는 거 괜찮은데 보다 보면은 짧게 끊어가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끊어가자 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더 신경 써야 될 쪽은 그동안 숫자는 나오는데 그동안에 여기까지 좀 쭉 밀렸다, 오히려 이쪽이 더 맞겠다 라고 해서 균형적인 시각은 계속 이쪽을 잡아가고 있다, 이거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 시장의 흐름들은 일단 단기 지금 3일선 자리가 중요하죠. 여기서 나스닥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여기서 계속 지지할 것이냐, 요거 만약 이탈하는 모습들이 나온다 그러면 바로 여기 18,000, 17,900 요 자리는 아마 지지를 시도할 자리가 나올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간다, 다 무시하고 금리 인하 덕분에 간다 라고 보진 않고요. 조정이 나오게 되면 그를 또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약간 유보적인 시각적으로 가겠습니다. 일단 3일선 이탈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 미국 시장 그거 계속 또 단기적으로 체크해야 될 것 같고, 이탈 시에는 바로 17,900선 정도까지는 들어올 수 있겠다라고 염두하고 전략을 쫙 가죠. 그러면 미국 시장 계속 가는 거야, 미국 종목들 계속 사는 거야, 이거보다는 만약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좀 출렁임이 나왔다, 조금 들어가 봤다가 나머지 여기까지 들어왔었을 때 종목들과의 반응 보고 대응하겠다라고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매크로 지표 한번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가장 먼저 체크할 게 이제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의 동향 보시게 되면은 일단 105.5 이때 이제 돌파 못했고 잘 빠르게 내려옵니다. 물론 걱정했었던 유로존 쪽에서 유로존의 변화가 생각보다 안정은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영국은 좀 안정돼 보입니다. 그래도 이제 보수당 쪽에서 어느 정도 좀 이제 거기서 이제 총리도 나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안정 쪽은 영국은 맞는데 프랑스는 아직 아니어 보입니다. 아직 과반수, 그러니까 극우연합 RN을 저지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변화가 나오냐면, 나머지 또 프랑스 지금 닭을 까먹었어요. 마크롱 대통령 있는 쪽이 결집해서 또 이제 견제를 하기 시작한다. 조금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분위기는 지난번보다 약간 극우 쪽으로 많이 쏠리는 건 없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약간 지금 분위기는 그래도 소강 상태 정도로 바라보고 있고, 거기다가 그랬었을 때 나오는 변화는 유로화가 그래도 좀 반응이 턴하기 시작한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또 엔화도 같이 이제 너무 극점으로 갔던 부분들이 변화가 나온다라고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달러가 약세를 가면서 지금 104대도 이탈했습니다. 지난번 저점대 103.5까지 들어와 있고요. 그렇게 보면은 유로 달러 볼까요? 네, 지금의 핵심은 제가 본 이겁니다. 그래서 유로화가 힘내서 다시 지난번 1.10 안착, 1.10이 여기죠. 네, 이 안쪽까지 들어오는 쪽으로 강세가 나온다. 그러면은 가장 변화가 나올 것 같고, 거기다가 달러 엔화 이쪽도 제일 중요한데, 이것도 보시게 되면은 빠르게 내려왔죠. 161, 2 가던 게 개입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때마다 개입이 들어오죠. 근데 개입이 들어왔었을 때 추세를 이탈시켜서 변화가 들어오느냐, 그리고 또 이제 이번에는 BOJ에서 금리 인상 얘기가 좀 나옵니다. 일본도 못 버티죠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지금 나왔던 이 추세적 흐름들, 요게 살짝 이탈은 했어요. 그래서 요게 이탈하기 시작해서 만약에 엔화가 약세가 저지가 되는 모습들이 나온다. 근데 또 이걸 가지고 좀 그러니까 호사가들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일본발 금융위기가 온다, 또 이런 것도 막 붙여가지고 또 조회수 올리려고 난리 치시는 그 모 교수님이 계십니다. 네, 지난번에 미국에서 그 상업용 부동산 가지고 큰 쇼크 온다, 지금 탈출해라, 이런 얘기에 있어서 아무 일 없이 주가가 여기까지 와 있는데 창피하지도 않으신가 봐요. 계속 그 얘기하면서 이번에는 일본발 금융위기가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가 꺾여서 N고로 간다 라고 되면 당연히 나오는 이제 N캐리 자금, 이거에 대한 걱정을 하는데, N캐리 자금이 그러면 계속 들어왔다가 여기 변화가 되기 시작하게 되면 이거 가지고 그냥 우르르 쏟아지면서 시장을 눌러버리는 게 아니라, 이럴 때는 흐름에 맞춰서 단계별로 들어오는데, 실무를 모르시는 교수님이 하는 얘기치고는 참 좀 무책임하게 얘기하는 부분도 많아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엔화 강세폭이 저희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그냥 그러니까 엔화는 강세죠. 그러니까 레벨업이 빠르게 딱딱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래서 한 일주일 만에 10% 이상 올라온다 라고 하게 되면 그새 정리를 못한 엔캐리 자금들이 시장에 압박을 주면서 강하게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이게 금융위기라고요. 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그런 쪽 해석은 뭐 마음대로 자유로우니까. 네, 그리고 되게 그런 거는 예, 지나다가 뵙는데 되게 도도하시더라고요. 네, 틀린 거에 대해서는 약간 아무 얘기도 없고. 네, 그래서 그냥 그렇습니다. 달러 원도 그럼 같이 변화가 나와야 되겠죠.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일단 원화는 약간 이거 잘못 그었네요. 예, 원화는 약간 강세폭이 온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알고 있던 그 강한 변화가 이게 들어올까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추세선이 그어 있는데 그 안쪽까지 들어온다 그러면 저희가 얘기는 1350원이 들어올까도 일단 의문이에요. 한 1360원대부터도 지지권이고 50원대 쉽게 내려올까 이것도 잘 모르겠고. 왜냐면 지금 현재 한국은 재정이 적자 폭이 좀 커져 있습니다. 이걸 다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나라 쪽에서 거기다 가뜩이나 지금 그 재정을 더 늘리는 정책을 쓸 여러 가지 변화들, 그래서 뭐 이걸 보면서 금융투자소득세를 시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그들이 정책을 잘못 써서 한 거를 왜 자꾸 저희한테 투자자들한테 걷어가려고 하십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렇게 되면은 완전히 그거부터 손거 쳐야죠. 근로소득세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나라에 33%가 안 내고 있습니다. 다 면세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고소득자층, 고소득자층 8%인가? 예, 이 정도가 나머지의 거의 70% 이상을 담당하고 있으면은 이거는 면세.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는 혜택을 주는데 이쪽이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뭐 이런 건 좋습니다. 그렇긴 한데 그 기반에 따라서 혜택을 보는 거는 더 혜택을 달라라고 하는 쪽으로 나오는 이 자체가 더 이상한 거 아닌가요? 그러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문제가 들어오는 상황들, 이거를 방법은 있습니다. 주식시장 활성화시키고 거래 부동산 약간 변화가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 금세 또 변화가 들어올 거예요. 게다가 또 여러 가지 기업들에 대한 또 활성화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괜찮아지겠죠. 근데 그거 전에 자꾸 여러 가지 나오는 부분들은 시장에서 약간 반시장적인 정책들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좀 걱정하는 거죠, 시장이. 그래서 결론은 일단 원화는 생각보다 빠르게는 내려올 것 같지 않다. 하지만 이제 여기서 해석해야 될 거는 원화가 중심은 아니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가 이번에 이 정도죠. 그러니까 지금 103.5 여기 이탈을 해서 지난번 102.5 여기를 많이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난번 103.5만 이탈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시장에서 반응들은 달러 기조적인 하락에 많이 무게를 실을 것 같고, 근데 이게 쉽게 또 이탈은 안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는 때 달러가 만약에 기조를 잃어서 약세 축복으로 깊어진다 그러면은 미국은 부채가 이만한 나라 쪽에서 자국의 통화까지 약세된다 그러면 이걸 용인을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를 또 변화가 나오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세를 거스를 수 없다, 금리 인하가 대세다 라는 쪽으로 가면서 달러가 약세로 된다, 이 부분은 계속 또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또 하나 금리죠. 지금 두 개가 같이 가고 있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도 똑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때가 이제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내려가고 하는 이런 쪽이면은 어디다 포인트를 맞춰야 되나 싶은데 지금 같은 방향입니다. 그래서 똑같죠. 지금 4.2가 무너지고, 그래서 아까 달러화랑 거의 비슷한 기조. 그래서 4.2가 무너져서 확인이 된다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는, 그러니까 즉 금리 인하가 거의 확실시되다 보니까 이제 나오는 해당국의 환율 달러, 그리고 또 해당국의 금리, 이게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온다라는 쪽들이 지금 시장에서 반영되는 모습인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달러나 금리 아까 말씀드렸던 103.5 그리고 또 지금 나오는 4.2 안착해서 이게 4.2를 가속화시키는, 하락이 가속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더욱더 시장에서는 성장주라고 하는 쪽이 부각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금리나 수혜주를 계속 찾을 거고요. 그런 쪽에서 그동안 못 갔던 이제 중소형 쪽에 대한 분위기. 근데 한국이 이렇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중소형 쪽들 그리고 또 성장주들 그동안 못 가갔던 것들에 대한 재조명들이 계속 나오면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몇 가지 섹터들을 계속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은 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중소형주 하게 되면 한국은 코스닥이죠. 네, 코스닥이 종목이 변하기 위해서는 수급이 변해야 됩니다. 근데 수급 보셔서 아시는 것처럼 여전히 기관들은 못 잡아먹어서 난립니다. 네, 그랬던 쪽과 기관은 계속 환매 압력을 받는다. 도저히 못하겠다. 한국 시장 못하겠다. 이거 정리하고 떠나서 미국으로 가자라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크다 보니까 계속 기관 환매 압력에 시달리고, 그러면은 코스닥 중소형주들 팔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기타 법인 이쪽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거의 된 것 같아요. 이제 시행이 7월 20일 전인 것 같은데, 이쪽에서는 대주주가 갖고 있는 물량들을, 그러니까 블록들이든 뭐든 주식을 줄인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 미리 한 2주 전에 예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예고제가 시행되다 보니까 그거 노출되기 싫어. 일단
팔아버려 라고 하면서 나오는 물량 상당히 컸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지금 코스닥이 빈집 효과가 나오면서 이거를 안고 그냥 쫙 올라갈지, 요게 관건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수급들의 변화가 더 이상 매도가 강하게 나오면 안 되겠죠. 그거 한번 체크를 하고, 근데 요게 마무리됐다고 하더라도 기관들 환매 압력들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거나 지금 아직 금투세 관련된 쪽에서 뭐 해결된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압박들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수급이 먼저 풀려야 되겠죠. 근데 미국 시장은 중소형주가 쭉 가고 있는데 한국만 코스닥은 계속 나빠진다. 그러면 또 빈집 효과가 기대가 할 수가 있어요. 뭐 이틀 만에 또 지수가 10% 쫙 올라오는 그런 변화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워낙 이런 것도 시장이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저희는 체크를 해야 됩니다. 수급 쪽 체크해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지금 실적 시즌입니다. 실적 시즌이면 가장 중요한 게 그게 먼저 부각을 받죠. 대형주가요. 대형주가 부각을 받기 때문에 이게 아닌 중소형주가 먼저 부각받는다. 이거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수급 체크하는 게 일단 첫 번째, 코스닥이 그렇게 강하게 턴할 조건들. 두 번째는 수급이 아니라 이번에는 그 시총 상위주들이겠죠. 시총 상위주들, 대표적으로 2차전지, 바이오, 반도체 소부장들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기지개를 필 만한 모멘텀을 뭘 받느냐, 이것도 또 중요한 변화이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바라보면서 요게 먼저 해결돼야 됩니다. 그러면 중소형주 해볼만해 하고 붙어볼만 한데, 그거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렸고요. 네, 그리고 또 다시 그럼 시장으로 돌아가서 한국 증시는 일단 미국 시장이 반발력을 보여줬으니까 3일선 중심으로 반등 시도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고점에서 확인할 수 있는 쪽들은 고점 이제 갭 하락 나왔던 부분들과 며칠 사이 보였던 부분까지 생각하면 2870입니다. 여기가 일단 안착하느냐에 따라서 분위기 바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안착하게 되면 다음이 궁극적으로는 지난번 2900선 가기 위한 관문 2890이 여기가 저항이겠죠. 그래서 2890에서 2870 요 위쪽 여기는 저항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미국 시장이 이제 3일선 이탈해서 만약에 조정폭을 더 받는다, 한국도 당연히 이게 3일선 꺾인 만큼 시도했다가 밀린다, 그러면은 여기 갭 나온 부분들, 여기 갭 나온 부분들까지 있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모르겠고, 일단 여기서 13일선 이렇게 다가서는 정도까지는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는 똑같이 2820 정도가 지지권이다 라고 보면서 그거를 안고, 가장 중요한 건 이 3일선 이탈하느냐 마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이번에 지지하고 잘 돌아간다, 미국도 그렇다 라고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이쪽을 시도를 할 텐데, 시도를 하는 게 생각보다 강하지 않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약간 이제 쌍봉이죠. 쌍봉 패턴으로 이렇게 해도 내려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변화는 시장 흐름들 보면서, 또 이번에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변동폭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 것들도 보시면서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직 시장은 여전히 위쪽 시도하는 모습들이 계속 나온다라고 봐야 되겠지만, 약간 박스권의 개념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쪽에서 그냥 많이 올라온 미국 시장만큼 또 한국 시장도 단기적으로 좀 올랐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생각보다 좀 기대를 더하는 것보다는 확인하자라는 입장이고요. 마찬가지로 코스닥입니다. 또 한 860선 갔다가 또 여기 제자리 들어왔죠. 근데 지금은 밑으로는 민감하게 지지하는 자리들 많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55일선 밑에 200일선, 3일선 다 뭉쳐, 13일선 다 뭉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850이 만만하게 이탈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850선 혹시나 또 모르죠. 수급 때문에 그냥 또 툭 이탈해버린다, 또 여기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850선은 일단 강력한 지지권인 중에 하나다. 근데 이거 이탈하게 되면 할 말이 없고요. 근데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나마 해놓고 버티다가 이렇게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거보다는 말씀드렸던 수급 체크하는 게 먼저다. 지수는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수급 체크하는 게 먼저다 라고 그렇게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렸고요. 네, 그래서 지금 시장 분위기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면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매크로 지표 확인하고 단기 조정 패턴이 어떻게 끝나는지 체크해보자 라는 쪽이고, 실적 발표 시즌입니다. 요거는 지금 이제 고민을 해야 될 게,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주가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특히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먼저, M7 종목들이 먼저 실적 발표를 하겠죠. 근데 이쪽은 아마 실적 발표를 하면서 가이던스까지 강하게 주지 않는 이상은, 저희가 알고 있는 이상으로 뭐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제가 보기엔 조정권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항상 그러니까 실적은 좋게 나올 거예요. 당연히 크게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만약에 실적까지 안 좋다 그러면 많이 오른 만큼 변동폭이 클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실적 안 좋고 가이던스 별로 안 좋다 그러면 어떤 출렁임이 상당히 커질 수 있다 라는 쪽까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적 발표와까지 민감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금 미국 기업들 쫓아가는 매매는 하지 마시고요. 실적 발표까지 확인한다라는 쪽에서 지금 저는 미국 종목들 공격적으로 대응하는 건 저는 반대입니다. 왜냐면 뭐 사기만 하면 올라가는데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분위기가 그거보다는 실적 발표에 대한 부담감들이 저는 더 있다고 생각 들어요. 왜냐면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시장 지금 종목들 쪽으로 더 좀 드라이브를 걸고 매매를 좀 많이 해볼까? 라고 하는 쪽들은 그거 한번 좀 참고를 하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 막 사지 말자, 이렇게 미국 쪽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